안녕하세요. 매년 입시 결과로 증명되는 대입 입시 전략의 성공 파트너 고수학 전문학원 고쌤입니다. 지금부터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나머지 정리를 니네 문제가 이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나머지 정리는 솔직히 검사식만 잘 쓰면 그냥 끝인 거야. 좀 확대 좀 할게요. x에 대한 다항식이 있는데 얘를 x-2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이렇게 된대. 저거 검산식까지는 쓸 수 있지. 생각해봐. 검산식이 뭐니? 검산식이 이 식은 원래 식이 지금 x의 n 플러스 2제곱 플러스 px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qx의 n제곱이라는 식은 어떻게 해서 다르게 나올 수가 있냐면 나눈 식 곱하기 몫이 얼마인지 모르죠? 더하기 나머지 요렇게 이제 내가 나눈 식 곱하기 몫 더하기 나머지 그러니까 이게 검산식이라는 게 별게 아니야. A는 BQ 더하기 R 요렇게만 이제 내가 나타낼 수 있으면 그냥 끝인 거야. 어떤 식은 나눈 식 곱하기 몫 더하기 나머지 맞죠? 나눈 식 곱하기 몫 더하기 나머지가 됐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목적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은 P와 Q를 알고 싶어. 그래서 이 순서 우리가 프로세스가 항상 어떻게 되냐면 검산식으로 식을 세워. 그 다음에 식을 해결하는 방법은 항등식인 거야. 항등식. 우리 양변에 같은 수를 넣어도 상관없고 아무 수나 갖다 넣어도 되고 양변이 동일하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거는 어떤 수를 대입해 보는 거죠? 제일 먼저 눈에 이제 드는 생각은 x에다 뭐 넣고 싶어요? 2를 넣었죠. 2를 넣으면 얘가 뭐가 돼? 0이 되지? 그래서 2를 갖다 넣어볼게. 그러면 2에 m 플러스 2제곱 더하기 p 곱하기 2에 m 플러스 1제곱 더하기 q 곱하기 2에 n제곱 이게 0 됐다 이런 거죠? 응? 그래서 근데 여기 보니까 식을 조금 더 이쁘게 써야 되겠다. 얘를 2에 x의 n제곱으로 먼저 묶어서 할게요. 그래야지 눈에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 여기까지 보이죠? 근데 여기다가 내가 x에다가 2를 갖다 넣었단 말이야. 그러면 2의 n제곱 2의 제곱 곱하기 2p 더하기 q 얘가 지금 0이 나왔죠? 근데 어떤 수를 거듭제곱했을 때 0이 나올 수가 없어. 얘는 절대로 0이 불가능해. 니네 거듭제곱해서 어떤 수 0 만들 수 있냐 생각해봐. 절대로 못 만들죠? 그래서 얘가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친구가 0이 되는 방법밖에 없어.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문자를 줄여 가야 되거든? 문자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Q라는 I는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4 요거 4니까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정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2로 묶을게요. 그러면 2제곱 x에다 2 갖다 넣은 거지. 그럼 q는 마이너스 2에 p 더하기 2 여기까지 가능하죠? 요거를 q 대신에 다시 갖다 한번 넣어볼게. 그럼 위식에다 이제 갖다가 넣었을 때는 q 대신에 이 친구를 갖다 대입을 해. 그러면 위의 식은 요렇게 바뀔걸? x의 n제곱으로 우리 묶었어. 그 다음에 x제곱에 플러스 px에다가 더하기 q 대신에 우리가 마이너스 2에 p 더하기 2 이렇게 갖다 넣었죠? 여기 q였어. 여기다 써놓을게. q라는 i가 마이너스 2에 p 더하기 2 이거는 x에다 2 넣어서 찾았죠?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돼. 마이너스 2에 p 더하기 2로 그래서 x 이렇게 해서 더하면은 px만 남죠? 크로스 더하면 그러면 x의 n제곱에 x 마이너스 2에 x 더하기 p 더하기 2 이렇게 돼. 그게 저 친구랑 같대. 그러면 이번에는 양변에 x 마이너스 2가 다 보이지? 그래서 x 마이너스 2로 나눌 수가 있어. 이렇게 x 마이너스 2로 나누고 나면 이제 남게 되는 건 뭐냐면 x의 n제곱 에다가 x 더하기 p 더하기 2라는 식이 잘 봐요.
이제 끊임없이 뭔가를 대입하고 하면서 우리가 뭔가 찾아야 돼. 내가 원하는 수치를.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이 식에서도 내가 일단 P값을 알고 싶다 했을 때 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겠어. 하고 싶은 게 하나만 보여야 돼. 내가 QX는 모르죠? 내가 어떤 값을 모른다 했을 때 어떤 모르는 값을 항상 0이 되게 만드는 게 패턴이야. 그럼 QX 값을 0이 되게 만들게 하려면 얘랑 상관없이 이 친구들이 없어지게 하려면 X에다 뭐 넣어야 돼? 2를 갖다 놓죠. 그러면 X에다 2를 갖다 놓으면 여기 2의 n제곱만 남고요. 여기 2의 n제곱에다가 4 더하기 P가 남게 됐지? 생각해봐. 양쪽이 지금 동등해야 돼. 그러면 4 더하기 P가 뭐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1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4 더하기 P의 값이 1이므로 P의 값은 마이너스 3이다. P가 마이너스 3이면 다시 뺏겨서 Q 값에다 갖다 넣을 수 있겠네. 그래서 P 값 알고 나면 Q 값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내가 어떻게 해결했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동기야. 동기 앉아서 몇 문제라도 우리 보고 가자. 네. 아, 너 과학 그것 때문에 거야? 아, 우리 나머지 정리하는데, 응? 어제 우리가 녹화한 거 미리가 봤을까? 안녕 미리야. 안본것 같은데. 그래요? 나 이 문제 한 번만 더 설명할래요. 꼭 이해했으면 좋겠어. 니네 책에 분명히 있을걸? 언젠가 본 적 있을 거야. 어느 순간인가 반드시 한 번은 볼 일이 있어. 그래서 일단은 나머지 정리 문제 해결하기 위한 가장 베스트는 뭐야? 1번은 검산식. 그래서 검산식 있을 거야. x의 n 플러스 2제곱 더하기 px의 동기. 우리 검산식 쓸 줄 아냐? 저희 검사실이요? 열나 됐어요. 그치? 네. 플러스 나머지가 2의 n제곱의 x-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아까 했던 과정이 일단은 x에다가 2를 갖다 대입하긴 할 건데 얘네가 지금 x n제곱이 다 같이 들어있어서 x n제곱으로 묶고서 시작을 할게요.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 이렇게 됐죠? 이 상태에서 내가 x에다가 2를 대입했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x에다가 2를 대입한다. x에다가 2를 대입했더니 여기는 2의 n제곱 그 다음에 4 플러스 2p 플러스 q. 근데 오른쪽은 우변에 2를 갖다 넣으니까 0이 됐죠? 근데 어떤 수의 거듭제곱은 절대로 0이 될 수 없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문자 줄이는데 필요한 거 이 값이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q의 값 대신에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4 한 번 더 마이너스 2로 묶어가지고 갖다 대입할 거예요. p 대신에 아니 q 대신에 이렇게 해서 q 대신에 다시 뺏겨서 갖다가 우리가 다시 대입을 한다. 그러면 저 x의 n제곱의 안에 있는 부분이 인수분해가 된다고 했어요. x제곱 더하기 px에다가 q값 대신에 마이너스 2에다가 p 플러스 2 이렇게 갖다 넣어서 크게 우리가 보고서 크로스 x, x 이렇게 하고서 마이너스 이렇게 하니까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저 파트는 x의 n제곱에 x 마이너스 2에 x 더하기 p 더하기 2 이렇게 되고 우변의 경우에 한 번 더 쓸게요. x 마이너스 2 제곱에 qx 더하기 2의 n제곱에 x 마이너스 2 양변에 x 마이너스 2라는 인수가 보이지요? 그래서 전부 다 지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씩 지웠어. 그래서 여기다가 위에다가 좀 정리해서 쓸게. 그러면 x의 n제곱에 x 더하기 p 더하기 2가 x 마이너스 2에 qx 플러스 2의 n제곱이야. 이번에 x에다 뭐 넣고 싶어요? 2죠? 그래서 x에다 2 갖다 넣으면 2의 n제곱에 2 플러스 p 더하기니까 4 플러스 p는 2의 n제곱이야. 그러면 양쪽 같아야 되죠? 그래서 4 더하기 p가 될 수 있는 게 1이 될 수밖에 없고 p값은 마이너스 3이다. q값이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4였으니까 갖다 대입하면 q값 알 수가 있죠. p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 나오네. 그래서 q값은 2.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나머지 정리 문제를 푸는 핵심 키는 뭐냐면 1번 검산식 세운다. 2번 문제 풀이는 항등식 원리로 푼다. 그래서 검산식과 항등식 두 개를 가지고 푸는 게 나머지 정리 문제야. 생긴 거는 모두 다 다른 것 같긴 하지만 가장 이 문제들이 다 모든 문제들의 공통점은 검산식 플러스 항등식이야. 그래서 항등식의 원리까지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어야지 되는 거야. 그래서 1번 문제 썼고요. 내가 정말 소중하게 한 100문제 되는 거였어. 추리고 계속 추린 거야 지금. 이 문제만큼은 이번 기회에 좀 알려주고 싶다라는 문제들이긴 했는데 보니까 기본적인 우리 다항식 문제 푸는 것도 쉽지는 않았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잘 가르기. 네, 선생님 수고하세요. 네. 잘가 이기야. 왜 그래? 우리 민규 공부하는데. 운이 좋아서 그래요. 힘내라. 수고해.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네. 네. 자, 이것도 항등식에 관한 문제죠. 항등식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양쪽을 비교할 수도 있고 양쪽에 아무 숫자나 갖다 넣을 수가 있어. 근데 관찰할 때 내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여기야. 여기 보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게 A0, A1부터 해서 A10까지의 값들인데 요 우변을 보니까 X가 다 붙어있지? 그럼 내가 원하는 값을 알고는 싶은데 지금 요 X들은 다 떼버리고 싶어. 근데 이 친구들이 곱하기로 연결됐단 말이야. 그러면 곱하나 마나한 수가 필요하죠? 그게 X가 얼마야? 1이죠. 그래서 X에다 1을 넣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X에다가 2를 갖다가 대입하도록 하겠어. 그래서 그냥 대입하는 이유는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하든. 1 갖다가 넣으니까 2의 5제곱이 남네요. 그러면 A0, A1, A2, 땡땡땡땡땡땡 10까지 구할 수 있다. 하나도 안 어렵다. 그래서 2의 5제곱해서 32 이렇게 되겠죠? 근데 내가 하나 물어볼게. 만약에 A1, A2부터 해서 A10까지만 구하고 싶어. 그러려면 얘를 빼버려야 되겠죠? 근데 A0라는 값은 상수항이죠. 상수항을 알면 되는 거지. 상수항 알고 싶으면 얘네가 다 없어져야 되겠죠. 왼쪽을 먼저 쳐다보지 말고 오른쪽을 먼저 쳐다봐. 그럼 얘네가 다 없어지게 하고 싶으면 X에다 얼마 넣어야 되겠어? 0이요. 0. 그래서 X에다 0 갖다 넣으니까 2의 5제곱. 오, 웬일이야. 상수항도 2의 5제곱이 됐어. 0 갖다 넣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얘가 2의 5제곱이었다는 소리는 1부터 10까지 합이 0이었다는 소리네. 그래서 우리가 상수항을 갖다 빼버리는 것도 있다는 거. 그래서 문제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면 무조건 A0부터 A10까지 구하라고 하지는 않아. 어떤 얘네가 간혹 가다가는 이런 게 이제 세트로 가는 게 짝수항만 더하게끔도 하고요. 홀수항만 더하게끔도 하고요. 이렇게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게끔 하기도 해. 그래서 그 나머지 두 개의 작업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지겨워도 봐야 돼. 지금 우리가 대입했을 때는 두 가지를 했어. 하나는 X에다가 1을 대입했고 하나는 X에다가 0을 갖다 대입했거든요. 이번에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이란 값을 갖다 넣으니까 X에 마이너스 1 갖다 넣으니까 얘네가 이렇게 되네.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뿔마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다가 짝수에서는 플러스니까 나중엔 플러스에서 이렇게 끝날 것 같아. A 10제곱이 되죠? 그래서 X에다 이제 마이너스 1을 갖다 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1 제곱하면 플러스 1인데 그럼 마이너스 1 0이네. 그쵸? 그래서 이렇게 갖다 넣었더니 좌변이 0이 돼버렸어.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봐봐. 생각을 해봐. 내가 아까 얘기한 건 뭐냐면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이런 애들만 구하고 싶어. 2, 4, 6, 8, 10까지 구하고 싶어.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세팅해놓은 항상 1, 0, 마이너스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돼. 얘랑 어떻게 하면 이렇게만 나오겠니? 얘는 전부 다 플러스인데 얘는
뿔마가 나왔죠? 그러니까 두 식을 어떻게 하면 짝수항만 나온다요? 두 식을 더하는 거죠. 두 식을 더했을 때 사실은 근데 짝수항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짝수항이 두 개씩 나왔죠? 그게 2의 5제곱 얘랑 이렇게 더한 거니까 32 이렇게 되겠어. 그러면 이 짝수항들만 알고 싶으면 2로 나누어 주면 되죠? 그래서 16 이렇게 하면은 짝수항들만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나중에 패턴도 잘 기억해야 돼. 하나는 제일 먼저 세팅해 놔야 되는 건 x에다 무조건 1 갖다 놓는 거. x에다 전부 다 1 갖다 놓으면 1, 0항부터 해서 10까지 모든 항의 합이 나타내지고, 그 다음에 0을 갖다 넣었을 때는 우리가 상수항을 알 수가 있었죠? 상수항을 알 수가 있었어. 그 다음에 x에다 마이너스 1을 갖다 넣었더니 뿔마가 반복해서 나왔어. 두 식을 더했더니 자 짝수항들만 나왔죠? 그럼 한 번 더 생각해봐. 홀수항만 나오게 하고 싶으면 두 식을 어떻게 하면 돼? 빼는 거죠. 그래서 두 식을 빼봤어. 여기서 이 식을 뺐더니 여전히 어차피 0을 뺐으니까 그대로 32죠? 대신에 이번에는 홀수항들만 나오기 시작하겠지? 제로 없어지고, 하지만 몇 번씩 나와? 여전히 두 번씩 나와. 1, 3, 5, 7, 9까지. 그래서 여전히 이 값도 동일하게 홀수항만도 우리가 16 이렇게 해서 값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세팅해 놓는다. 1 넣어놓는 거, 0 넣는 거, 마이너스 1 넣는 거. 식과 식을 적당히 더하거나 뺐을 때 짝수항 또는 홀수항만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2번 문제를 완벽하게 니네가 이 단계를 이해를 할 수 있으면 그 다음 단계 우리가 미분을 하거나 적분했을 때 이 아이가 또 나오거든요. 그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자신감 있게 풀 수는 있어. 근데 지금 이해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부 항만 구할 때 방법. 항등식 문제였어요. 얘도. 이게 2번 문제였다. 그래서 일단은 10개 문제를 풀고 나면 조금 쉴 수도 있어. 그래서 나의 목표는 2시간 안에 20문제를 풀고 가는 거야. 20문제가 중복되지 않게 만들어 놓긴 했거든.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들 니네 교재에서 지금 연습하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사실 애들이 이런 문제 되게 어려워해 라는 것만 지금 끄집어낸 거야. 근데 내가 20개를 알려줬는데 그 중에서 절반을 이해를 했다. 완전 베스트지. 왜냐하면 애들 다 못 푸는 문제 20개를 모았는데 그 중에서 반을 알게 된 거잖아.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그 다음에 3번 문제 이런 거 본 적 있니? 숫자로 되어 있어. 숫자로 되어 있는 문제 반드시 안 봤으면 보게 될 거야. 아마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시험에서도 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7과 2의 거듭제곱 사이에 비슷한 숫자가 하나 있죠.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돼서 지금 재료가 2의 거듭제곱과 7이죠. 그러면 7이라는 숫자를 2의 거듭제곱 근방의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어. 7과 가장 비슷한 2의 거듭제곱수 어떤 게 생각나죠? 8. 그치?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한 적이 별로 없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뭘 할 거냐면 2의 세제곱이라는 8이라는 숫자를 x로 치환을 해가지고 검산식을 쓸게. 그래서 2의 세제곱을 x라 치환해서 검산식을 쓰면 2의 천제곱을 제로 x로 표현하려면 3으로 나눠봐야 되겠지? 3, 3은 9, 10, 3, 3은 9, 10 나머지 1이야. 그러면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2의 3제곱이 333번 곱하고 한 번 더 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2의 333제곱 그 다음에 1001 같은 경우에 그러면 2가 2개 남으니까 4 곱하기 2의 333제곱 그 다음에 1002 같은 경우에는 3으로 나눠 떨어지는구나. 2의 334제곱 더하기 얘는 2 곱하기 2의 334제곱 이렇게 됐어. 2의 세제곱이 334번?
2의 333이 아니라 세제곱이. 그치? 뭐가 좀 이상하다 했어. 세제곱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2의 세제곱을 내가 x라고 이제 치환을 하면 2x의 333제곱 4x의 333제곱 그다음에 x의 334제곱 더하기 2x의 334제곱 조금 더 정리해야 되겠다. 6x의 333제곱 더하기 3x의 334제곱이야. 이거는 검산식 쓴다고 했죠? 그러면 봐봐. x를 2의 세제곱, 즉 8로 나타냈다면 7은 뭐라고 나타내면 되겠어? x 마이너스 1이면 충분하죠? 8을 우리가 x라고 나눴으니까 7은 x 마이너스 2야. 그래서 나눈 수가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우리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몇 차? 상수항? 그래서 나머지는 상수항 r 됐다. r 구하는 게 목적이죠? x에다 뭐 넣으면 될까요? x에다 1 갖다 넣으면 돼. r을 구하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돼. x에다가 1을 갖다 넣으니까 r의 값은 6 더하기 3 해서 9가 된 거죠? 생각해봐. 나눈 수는 나머지는 나눈 수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근데 우리가 7로 나눴는데 9래.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되죠? 우리가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9라는 거는 한 번 더 들어가죠? 실제는 나머지 얼마나 소리랑 똑같은 거야? 2. 그렇죠. 그래서 요 9로 쓰면 안 되고 2로 써야 돼. 그럼 여기서 내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 만약에 이 문제는 아니지만 내가 7로 어때?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구했더니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 나왔어.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야,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7이 되기 위해서 1이 부족하다. 여기는 9라는 거는 7이 한 번 들어가고 2가 남았다는 뜻인 거죠? 그러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다 이 뜻은 7이 되기 위해서 1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얼마라고 봐야 되는 거야? 6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가 만약에 7로 나눌 때 그랬으면 마이너스 1이 나왔으면 그건 6인 거고 만약에 얘가 10이었어. 그때는 9인 거고 이렇게 그냥 그때그때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 문제 나머지 3번에 있구나. 3번에 있네요. 그래서 나머지 2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문제도 도대체 어떻게 푸는지 몰랐었는데 우리가 많은 양을 풀어야 될 때는 얘까지 미처 이해할 틈은 없어. 근데 여유를 두고 이 아이들 중에 내가 그동안 이해 못했던 애들 싹 다 모아놨다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지 고민해보면 뭐 이 안에서 10개 중에 몇 개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또 검산식 한번 써볼게. 다항식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다. 이 문제 아마 니네 책에 다 있어. 이 문제의 제목을 뭐라고 하냐면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해서 제목이 달려있는 문제야.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라는 문제인데 일단 아까 얘기했던 거 동일해요. 우리가 나머지 정리 문제는 검산식 플러스 항등식이야. 그래서 검산식 플러스 항등식으로 풀 거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애들 설명했을 때 한 번에 이해한 케이스가 거의 없어. 제로에 가까워. 그래서 아마 니네는 한 번은 보고 지나갔기 때문에 경험은 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재도전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번에도 내가 이해를 못했다. 그럼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우리가 또 이 문제를 다룰 일이 또 있겠죠? 그래서 검산식을 세운다. fx라는 식을 x-1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식으로 나오고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래요. 그때 이 fx라는 똑같은 식을 x-2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4래. 이거는 좀 대입하는 데 쓸 건데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x에다가 얼마 넣으면? 2 넣으면 4다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 f2는 4다. 왜냐면 하나는 대입해서 써야 되거든. 그 다음에 요 단계를 이제 여기서부터 잘 봐.
똑같은 fx라는 식을 x-1의 제곱 곱하기 x-2로 나누었어. 그럼 또 다른 언어도 몫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랬으면 여기서 나머지 rx라는 i는 몇 차식이 나와야 돼?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기본적으로 2차식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생각해봐. 일단 한번 써볼게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해서 일단 쓰기는 했는데 문제가 있어. 내가 지금 대입할 수 있는 게 숫자 1 대입하는 거에서 하나 할 수 있을 거고 2 대입하는 거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얘가 x-1의 제곱이었었던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문자가 3개야. 내가 굳이 대입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거는 2개인데 문자가 3개야. 요거 다시 그런 모양을 바꿔주는 거야. 생각을 해보자. 이걸로 해석을 할 거야. x-1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 x 더하기 1이 남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이 어쨌거나 같은 식이잖아. fx란 식, 똑같은 식은 이 fx라는 식은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x 더하기 1이란 뜻이야. 그러면 x-1의 제곱으로 나눠냈을 때 이 세 번째로 표현된 식에서 보니까 이 파트는 나머지가 어떻게 돼? 없죠. x-로 나눴을 때 이 파트까지는 이 파트는 x-1의 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는 애잖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나누어 떨어져. 그러면 이 x 더하기 1이란 나머지는 어디에서 나올 수밖에 없냐면 요 식에서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얘가 지금 3차식으로 나눈 식이 되어 있긴 하지만 내가 지금 굳이 해석은 x-의 제곱으로 나눴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그걸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어쨌거나 이 i는 x-1로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x 더하기 1이 나와야 돼. 이 안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없어. 그래서 얘가 어차피 2차식이니까 x-1의 제곱으로 한 번 더 나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걸 해본 거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식을 내가 x-1 제곱 일단 펼쳐볼게. 한 번만 할 거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 친구로 나눌 거야. 그럼 몇 번 들어갈 수 있냐면 a번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ax 제곱 뭐 어쩌고 이렇게 쓰긴 할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머지가 몇 차? 나머지가 x 더하기 1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 여기서는 나눠 떨어진대. x-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은 상관없어. 어쨌거나 중요한 건 나머지는 x 더하기 1인 거야. 그래서 요 나머지 부분을 나는 어떻게 쓸 거냐면 검산식으로 쓰는 거야. 다시 x-1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a가 되고 나머지가 x 더하기 1이다 라고 써주는 거야. 왜냐하면 문자가 3개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문자를 줄이는 방법이야. 어쨌거나 이 똑같은 식의 fx라는 i는 x-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 더하기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fx라는 식은 x-1 제곱으로 나눈다라고 해석을 했더니 여기는 나눠 떨어져. 근데 여기는 2차식이니까 x-의 제곱을 한 번 더 나눌 수가 있어. 그래서 실제 나눠봤더니 몫이 a번 나오는데 나머지는 이 b나 c라는 문자였으면 매우 복잡하니까 중요한 거 x-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x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이 파트에다가 x 더하기 1이라고 써서 다시 이 친구를 검산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x-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a번이고 나머지가 x 더하기 1이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나니까 문자가 하나로 줄었네. 지금 얘 써먹었죠? 안 써먹은 거 이거 한 개밖에 없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x에다가 이제 2를 갖다 넣는 거야. 그러면 4라는 함수값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0대죠? 여기다가 2 갖다 넣으면 a값 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x에다 2 넣으면 전체적인 값이 4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어차피 0 여기다 갖다 2 갖다 넣은 거죠. x에다가 2를 넣었으니까 a 더하기 3이 남네. 그래서 a 더하기 3의 값은 x에다 2 넣었을 때 4. 따라서 a 값은 1이다 라고 해서 찾았어. 그럼 그 값을 여기다 갖다 넣으면 이 아이가 지금 같은 뜻 다른 표현이었던 거죠. 나머지에 관한 같은 뜻 다른 표현이었으니까 a에다가 1 갖다 넣고 이 친구를 전개하면 걔가 바로 rx의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rx의 값은 a에다 1 갖다 넣고 전개하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2 요게 Rx 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거의 아이들이 많이들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패턴을 외워서 기억을 해. 근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얘도 fx, 이것도 fx, 이것도 fx야. 모두 다 fx이긴 한데 표현법을 다르게 간 거야 우리가. x-1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x 더하기 1이래. x-2로 나누면 나머지가 4래. 그러면 이렇게 붙어있는 3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사실은 2차식이 나와야 되겠지만 우리가 x-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 더하기 1이 나온다는 사실에서 이 나머지 파트를 다시 한 번 더 검선식을 써서 표현을 한 거죠. x-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a고 나머지가 x 더하기 1 나와야 된다. 그리고서 최종적으로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요거 안 썼던 거 f2의 값이 4다 있죠? 갖다 넣어준 거야. 그래서 x에다가 2 갖다 넣으면 4다. 함수값 구하고 나니까 a 값 1.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같은 뜻 다른 표현이었으니까 a에다 1 갖다 넣고 전개하면 나머지 rx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라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해결하시면 되겠어요. 4번 어려운 문제. 애들 이해시키기도 어려워. 근데 이거 풀이는 내가 풀이도 준비는 했어. 근데 지금 안 주려고. 다 끝나고 나면 그때 줄게요.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설명을 이게 모르겠어. 강의도 녹화를 안 하다가 이제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니네가 어차피 똑같은 문제 알려줘. 근데 그래도 들었던 목소리로 들었던 얘기로 한 번 더 듣는 거랑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녹화할 때 내가 지겨워서 이제 또 시직 내기 전까지 다음번에 또 뭐가 재밌는 게 또 나타날 수 있잖아. 얘기했잖아. 학습력은 되게 좋다고. 근데 끈기가 없어. 그래서 4번이었고요.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네. 우리 10문제 풀고 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크게 보면 근데 내가 이거를 먼저 한 거는 크게 두 가지야. 하나는 이제 0이 되는 값을 못 찾는 유형이라서 그거는 한두 개만 풀어봐도 돼. 따뜻하지. 거의 여름엔 진짜 더워. 이것도 5번도 어쨌거나 나누기란 문제마다 봐봐. 다항식 나누었을 때 뭐 이런 말이 나오지? 100% 그냥 검산식이야. 검산식 쓸게요. fx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쓰면서 보니까 이거야 인수분해가 될 것 같으네. 나중에 할 수도 있겠다 싶었어. qx 플러스 나머지가 x다. 그 다음에 fx는 똑같은 fx가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었더니 몫이 q-x. 이번에는 나머지가 x-5래. 이렇게 나왔대. 그랬을 때 q-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 q-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 자,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q-x는 x-2로 나눴더니 몫이 또 q-, 이렇게 나오면서 나는 요 r의 값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근데 요 r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x에다 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2. 그래서 q-2의 값을 구하라는 말과 지금 같은 거죠. 그래서 x에다가 2를 넣으란 뜻으로 받아들여서 요 식에다가 2를 갖다 넣어볼게.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게 f2의 값이라는 거였어. 그래서 2 갖다 넣으니까 2, 4 더하기 1, 5q-2. 근데 난 q-2의 값이 중요한 거죠 지금. 플러스 x에다 2 갖다 넣었더니 마이너스 3. 요렇게까지 왔어. 근데 이 q-2의 값을 구하고 싶은데 난 지금 누구를 몰라. f2의 값을 모르죠. f2의 값은 빽해봐. 아까 이거 인수분해하고 싶다고 했죠? 여기에서 이 친구가 이렇게 바뀌어. x-2에 x-1. 그러면 똑같은 f2의 값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x에다가 2를 갖다 넣는 거야. 그러면 f2의 값을 알 수가 있어. f2의 값은 여기 2 갖다 넣으면 여기 0되죠? 여기다 2 갖다 넣으니까 2 이렇게 나옵니다. 위의 식에다가 똑같이 표현된 저 fx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 qx 더하기 x
조식에다 x에다 갖다가 2 갖다 넣었더니 f2의 값이 2라고 나왔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식 정리죠. 마이너스 3 이항하면 5가 됐죠. 5 q-2였거든. 그래서 q-2의 값은 5로 나눠서 1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검산식만 쓰니까 나오잖아. 지금도 봐라. 검산식 썼고요. 뭔가 x에다 뭔가를 갖다 대입했죠. 항등식 원리야. 검산식으로 써주고 어차피 똑같은 fx라는 식인 거니까 x에다가 적당한 수를 갖다 넣으면 되는데 그 적당한 수를 자꾸 생각해내야죠. 그 적당한 수를 예쁘게 생각해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x에다가 2를 넣어서 풀었어. q-2의 값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값은 2 됐네. 되죠? 우리 엄청 잘해야 돼요. 이런 거 말고 옆으로. 이거 뭐예요? 이미의 실수 x, y, z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이거 항등식이야. 항등식이라 하면 이렇게 모양은 다르지만 저울이 평형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울이 평형을 이룬다 생각을 하면 쟤네가 지금 당장 모양이 다르지만 펼쳐서 다시 묶어봤을 때는 쟤네가 다 똑같은 애들이라는 거지. 근데 그러면 오른쪽이 x와 y와 z의 개수에 의해서 전개가 됐으니까 왼쪽도 그렇게 만드는 거지 뭐. 요거는 할 수 있다. x 앞에 붙어있는 애 여기 a 보이죠? 여기도 b 보이지? 그 다음에 y 앞에 붙어있는 애 y 앞에 마이너스 a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하나 더 있다. y가 2개, 3개구나. 더하기 b 있고 c 있고. 그 다음에 z 있는 애 보니까 여기랑 여기랑 있네. 그러면 c 플러스 5의 z. 됐죠? 그래서 a 더하기 b가 얼마가 되고? 3이고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마이너스 2고 c 더하기 5가 4가 되면 되죠? 여기서 c 값 나오네. c는 마이너스 1. 다시 갖다 넣으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 넘어가니까 플러스 1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a 더하기 b가 3이었고 그러면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 2b가 2니까 b의 값은 1 b가 1이니까 a는 2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래서 a와 b와 c를 다 보였는데 a와 b와 c의 곱한 값이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나오겠다. 그래서 a 곱하기 b 곱하기 c의 값은 마이너스 2. 와! 두 개 이해돼. 이건 이해되잖아. 아까 그거랑 여태까지 두 개 했어. 6번까지 봤을 때 두 개 몇 퍼센트인가 한번 볼게요. 그리고 필기하고 하는 것들도 그냥 내가 딱 필요한 컨셉 정도만 이렇게 써. 죄다 안 써도 된다니까. 풀이 다 줄 거야. 그래서 6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쉬웠다. 다행이다. 그 다음에 7번 한번 볼게요. 7번. 이것도 항등식 문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값이 항상 일정하대. 근데 그 일정한 값을 알 수가 없죠 지금? 그래서 이거 우리 보통 어떻게 나냐면 는 k 그래서 이 정도는 풀 수 있어. 경험치가 있거든. 는 k라고 놓는다. 그 다음에 양쪽에 곱해서 또 비교하면 되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라는 값이 k의 양쪽에 곱한 거야.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 그러면 2kx제곱 더하기 ak의 x 더하기 k 그러면 여기 개수 비교하면 돼. k가 얼마란 소리예요? 2분의 1 k가 2분의 1 같다니까 2분의 a가 b가 되고 k가 2분의 1이었으니까 a가 2분의 1이라는 뜻이네. 갖다 넣으면 b값도 구할 수 있죠? a가 2분의 1 그러면 4분의 1이네. b는 4분의 1 이렇게 해서 찾으면 되겠다. a 더하기 b 그러면 4분의 3이네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4분의 3 이것도 이해할 만한데?
그래서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 주어진 시계값은 k라고 놓고 양변에 2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을 곱한 다음에 계수 비교한 거죠. 계수끼리 비교하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 3개 이해했는데? 나머지 것 다 이해 못해도 30%는 됐네. 그러면 50%를 목표로 8, 9, 10 중에 2개 이상 이해하면 되겠다. 응? 8번, 9번, 10번 중에 2개 이상만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모두 생각해서 소중하게 고른 문제다. 그 다음에 8번. 이것도 역시 항등식 문제네요.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다항식 fx가 fx제곱 더하기 2x는 x제곱의 fx 더하기 8x 더하기 8이다. f1의 값을 구하래. 어떻게 구하지? 일단 이거는 적당히 내가 대입해서도 풀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fx가 지금 문제에서 우리가 문제를 잘 읽어볼 필요도 있는 게 몇 차식인지 구할 수가 있어 일단은. 왜냐하면 요거 이제 나중에 써먹어봐. fx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지금 다항식이라는 말 때문에 이게 가능하거든.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다항식이라는 표현이 있는지를 보는데 fx의 최고차만 비교하는 방법이야. fx라는 식이 ax의 n제곱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붙어있는 최고차 계수가 a고 n차 식이라고 할게요. 이건 최고차 항만 본 거야. 최고차 항만. 나머지도 붙어있어. 최고차 항만 비교를 하면 f에다가 지금 요건 x 자리에다가 x제곱 더하기 2x 갖다 넣으라는 거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x를 x 자리에 갖다 이렇게 넣었어. 그러면 x 자리에다 갖다 넣어야지. x제곱 더하기 2x를 x 자리에다 갖다 넣으면 x제곱 더하기 2x의 n제곱. 최고차 항만 보는 거야. 끝까지 해야 돼. 이거는 x제곱의 fx 대신에 곱하기 ax의 n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8이래. 이렇게 봤을 때 가장 큰 높은 항은 n제곱이 붙어나야죠? 그럼 여기서 봐야 되는 거 ax의 n 플러스 2 이 부분만 가지고 오고 여기서도 전개했을 때 2n 항 있죠? ax의 2n 항 이게 가장 높은 차수겠죠? 그래서 가장 높은 차수만 우리가 끄집어낸 거야. 저 안에서 모든 식을 전개한 게 아니라. 그랬을 때 얘네 둘이 같은 가장 높은 차수는 지금 개수도 같고 차수도 같아야 돼. 그래서 x를 봤더니 2n이 n 플러스 2랑 같대. 그러면 n이 얼마란 소리야? 이 부분이 같아야 된다는 소리잖아 지금. 얘네끼리 같아야 된다는 소리니까 2n의 값이 2n이 n 플러스 2다. 그래서 n의 값은 2. 따라서 fx는 2차식 이렇게 놓을 수 있어. fx가 2차식이니까 fx를 2차식 일반적인 2차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놓는 거죠. 그래서 fx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이렇게 놓고서 이제 갖다 대입해서 푸는 거긴 한데 지금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몇 차식인지 모를 때 우리가 몇 차식인지 찾아내는 방법. ax의 n제곱이라고 놓는 거야. 그리고는 가장 큰 차수, 가장 높은 차수만 둘이 비교하는 거야. 가장 높은 차수가 둘이 같아야 되잖아. 왼쪽은 2n으로 표현됐고 오른쪽은 n 플러스 2로 표현이 됐거든. 둘이 같아야 되니까 n이 2, 즉 fx는 2차식 이렇게 해서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항식의 차수를 판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야. 나중에 써먹을 거야. 많이 쓸 거니까 fx를 ax의 n제곱이라 놓는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서 다시 갖다 이제 대입해서 항등식으로 풀게. x자리에 x제곱 더하기 2x를 갖다 넣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전개해가지고 비교하면 될 것 같은데 C 이렇게 한 거는 x제곱에다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더하기 8x 더하기 8이래.
그 양쪽 전개해서 우리가 계수 비교하도록 할게요. AX의 제곱 더하기 4AX 더하기 세제곱이군 4제곱이구나 4제곱 요거 세제곱 그 다음에 4AX의 제곱 BX의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 조금만 더 내림차순 AX의 4제곱 더하기 4AX의 세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B의 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 얘가 지금 요 친구랑 같다고 했으니까 얘가 AX의 4제곱에 BX의 세제곱에 CX제곱에 더하기 8X 더하기 8이야. 여기서부터 이제 비교하면은 B값, C값 나오죠. 그래서 B값, C값이 나왔어. 그러면 이 B가 8이니까 B는 4 나오고요. C는 8 나왔고요. B가 4였으니까 여기 비교하는 거죠. 4가 4A였으니까 A 값은 1. 따라서 fx는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8 이렇게 해서 그냥 찾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fx가 몇 차식인지를 밝혀내는 게 이제 가장 중요했었어. 그래서 fx가 몇 차식인지 찾아내는 방법 최고차 개수를 n제곱이라고 하고 a라고 하고 n차식이라고 놓고서 제일 높은 차항만 우리가 비교를 하는 거야. fx가 ax의 n제곱이야.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놓고서 x 대신에 우리가 x제곱 더하기 2x를 여기다 갖다 넣은 거죠. 좌변. 그다음에 우변도 똑같이 이렇게 전개를 해서 그 중에서 전부 다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넣었을 때에도 가장 높은 차수만 비교를 한 거야. 그럼 여기서 가장 높은 차수 2n제곱 나오겠죠? 개수가 2a면서 ax의 2n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지수법칙 쓰면 2 플러스 n이죠. 그래서 n 플러스 2 그 다음에 개수 a 둘이 같아야 되니까 n의 값은 2 그래서 fx가 2차식이라고 밝혀졌고요. 일반화시켜서 fx 그래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놓고서 다시 얘 갖다 넣은 거야. 그대로 x자리에다가 x제곱 더하기 2x 갖다 넣었죠. x자리에 x제곱 더하기 2x 요것도 x제곱 옆에 요 fx 대신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갖다 넣고 그래서 좌우 전개해서 우리가 개수 비교를 해서 a값, b값, c값을 찾았어. 그래서 fx가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8이라는 거를 밝혔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어주는 거 8번 이거는 이해할 듯 말 듯. 근데 중요한 거는 fx가 몇 차식인지 최고차랑 그 비교해서 찾아주는 거 ax n제곱이라고 놓고 풀어주는 거 알아야 돼. 문양은 가야 되잖아. 문양은 문제 되게 어려워. 중학교 때 생각하면 큰일 나.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가 친구도 점수 깔아주는 사람 될 수 있어. 힘들어도 버텨야 돼. 어쩔 수 없어. 자, 9번. 요거는 좀 할만할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아.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다. x에다 뭐 넣는 거예요? 1. 그 다음에 x 플러스 1로 나눠서 나머지다. x에다 마이너스 이렇게 넣은 거죠? 그래서 요 식을 이렇게 쓸게. 이 식을 만약에 fx라 한다면 요 말의 뜻은 f1의 값이 3이다의 뜻이고 그 다음에 요 말의 뜻은 f-1의 값이 마이너스 3이다 이 뜻인 거죠? 그래서 갖다가 넣을게. 1 갖다 넣으면 1 더하기 a 더하기 b 마이너스 2의 값이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갖다 넣으면 아니 정리하고 가자. a 더하기 b는 4 이렇게 해서 식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 갖다 넣으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2 이게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되니까 마이너스 2 a 플러스 b 요거 두 번째 식 그래서 두 식 연립해서 풀면 되죠? 둘이 더하면
2b가 2니까 b는 1, b가 1 나오고 a는 3 이렇게 적어보면 되겠다. 그래서 a와 b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3. 이거는 내가 이해하려고 해서 푼 문제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문제라 생각해요. 얘는 이미 알고 있는 문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서술형 쓸 때 저렇게 써. 주어진 식을 fx라 하면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므로 f1의 값은 3이고 x 플러스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므로 f-1의 값은 마이너스 3이라 놓을 수 있다. fx식에 대입해서 두 개의 등식을 얻어서 연립방정식을 푼다. 연립하여 해결하면 a 값은 3, b는 1 나온다. 가능하지요? 그래서 9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스트 10번. 우리 복소수는 했죠? 복소수 언제 했지? 언제 나왔어 복소수 진도? 소수요? 어. 저번 주에 아닌가? 공부되진 않았어. 그러면 어쨌거나 그거 알죠? 이거 알지 이거 x 세제곱 더하기 1은 0 요거는 x 더하기 1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이고 이 친구는 무조건 우리가 그러니까 실근을 하나만 갖죠. 여기서는 허근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i를 0이 되게 하는 허근은 오메가라 한다 해서 오메가라는 거 배웠어요? 오메가? 아니요. 아 이거를 해야지 되는데 일단 알겠어요. 오메가는 아직 나디에. 그러면 이제 라스트 10번. 지금 진도는 어디 나가지? 그럼요? 네. 아마 2,500씩이었던 것 같은데. 좀 고차에서 나올 것 같긴 한데 10번 문제는 앞에서 나왔던 그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라는 거 기억나지? 4번 문제인가? 3차식으로 나눈 문제랑 같은 거야. 3번 더 복습을 할게. 이거를 꼭 이해를 시키고 싶어 내 마음은. 그래서 일단 검산식을 쓴다 했죠? 아까 똑같아. fx는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몫이 이렇게 나와요. 물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대입하는 애 같은 경우는 찾을 수 있지만 아까 그 방법으로 풀 거예요. 나머지가 3x-1이다. 그 다음에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2다라는 거는 f-2의 값이 2다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똑같은 또 fx란 식이 x제곱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2로 나누었더니 또 다른 몫이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가 2차식이 나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3차식으로 나누었으니까. 근데 아까 했던 방법을 지금 복습해서 이제 사용을 하면 물론 얘에다가 1, 마이너스 1 갖다 넣어서 대입할 거 찾을 수 있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자 3개, 식 3개를 만들 수가 있어. 근데 그렇게 안 풀 거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무조건 이 식은 나머지가 3x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죠. 근데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면 여기는 나머지가 어때? 없어. 나누어 떨어져. 중요한 거는 fx라는 식은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면 3x 마이너스 1이 나머지가 돼야 돼. 근데 요 fx라는 식을 이렇게 표현했을 때 여기까지는 나누어 떨어지죠. x제곱 마이너스 1로. 왜냐하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파트 뒤에서 즉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나머지가 3x-1이 나올 수밖에 없어.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그래서 요 나머지를 이 친구를 다른 표현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실질적으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요 부분을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검산식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a만큼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ax 제곱 어쩌저쩌고 이렇게 나오겠지만
중요한 건 나머지가 3x-1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다가 3x-1이라고 쓸게요. 3x-. 그렇게 하고 이 친구를 이제 검산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나눈식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 이렇게 썼네. 나눈식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로 썼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라스트 내가 아껴줬던 거. 이거 갖다가 대입해준다. x에다 마이너스 2 갖다 넣으면 여기는 0대죠? 어쨌거나 함수값은 우리가 시계값이 2가 나와야 돼.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갖다 넣으면 4 빼기 1이니까 3에 그다음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그러면 3의 2가 9니까 a 값은 3인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3을 갖다 넣어.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얘를 정리해 볼게요. 3x제곱 플러스 3x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4야. 얘가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됐다는 소리고, 그래서 a 값은 3, b 값은 3, c 값은 마이너스 4야.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의 값이 9 마이너스 9 플러스 4, 4, 16. 그래서 답은 16 이렇게 나와야 돼요.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라는 파트야. 그래서 이런 문제 앞에서 지금 4번에서도 다루기는 했는데 일부러 이렇게 풀었어.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이 파트의 이름을 우리가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이해를 해주면 진짜 완전 땡큐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엄선한 10문제였었는데 이 중에서 절반 정도 내 걸로 가져가면 나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거 답지 만들어 놨으니까 해설지를 줄게요. 나는 했으니까 요거. 그래서 어디 갔을까? 여기 있네. 그래서 나머지 정리 특강 해설지.